또 조두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조두순한테 정신 이상 증세로 한 달간 감정을 받는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감정 유치 신문기를 열고 감정 유치장을 발부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 유치라는 것, 감정 유치라는 것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의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정신감정 받으라고 말하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다가 소환장이죠. 처분장 데려다가 이제 정신감정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실 출소 후에 외출 금지 시간을 정해졌지만 실제로는 그걸 어겨 갖고 또 뭐 처벌을 받고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제 이 조두순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안산보호관찰소 측에서 법원에 감정 유치를 청구한 거라고 하고 아시다시피 그 국립법무병원 뭐 예전엔 공주치료감호사라고 했던 국립보건복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 예정인데 이제 이런 거죠. 이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조두순의 감정 유치 결정이 나서 감정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기자들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는 건지 이게 사실은 되게 좀 황당한 기사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조두순이 말하자면은 이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어 갖고 야간 외출 금지를 내렸는데 그걸 어겨요. 근데 그걸 어긴다고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아니 답답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야간에 나가서 술도 먹고 싶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게 하니까 답답하죠. 아니 감옥에 가는 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을 왜 보냅니까? 지가 자기 처벌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 안산보호관찰소가 저랬을까? 사실은 안산보호관찰소 애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저놈은 계속 삐집고 나오려고 하지. 근데 나온다고 하면 또 어쨌든 그러면 또 처벌을 해야 되겠고. 그죠? 처벌한다 한들 법원에서 기껏해야 뭐 몇 달 뭐 이거밖에 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뭐 방법이 없고 보호관찰소 일은 더 가중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무단 외출을 하는 것이 정신 이상 증세로 아니죠. 그러니까 무단 외출하는 것이 정신 이상 증세일 가능성보다는 아니 정상인들도 꽉꽉하게 나오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처벌을 에 대한 어떤 그런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저런 놈들은. 근데 그게 정신병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동 성범죄자 아니 아동 범죄자, 아동 성범죄 전과자 이런 놈들을 실제로 추후에라도 관리하고 뭘 해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황당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아예 제가 늘 말씀 맥릴선 같은데 그 무인도에 갔다가 저런 새끼들을 갖다 쳐 넣거나 거기서 굶어 뒤지든 어디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야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이게 그러면은 제가 진짜 얼마나 아동 성범죄 위험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와 보니까 여론이 위등하니까 뭐 이렇게 유출 금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답답하다고 그러고 나오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이따위로 쓰는 기자도 문제고 이 왜 이런 기사를 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 이상 증세로 갑갑하다고 하면서 감정받는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보호 관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호 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조두순이 무단 외출을 하니까 정신감정 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저 새끼가 미쳤다는 거야? 응? 그 맥락도 없고 팩트도 이상하고 차라리 저런 새끼들은 갖다 그냥 쫙 죽여버리는 게 훨씬 나은데 이게 참 이 법을 만드는 놈들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새로 나서 좀 이런 거는 좀 신속하고 빠르게 좀 뭔가 검사놈들이 그냥 하기 싫어서 일 더럽게 하기 싫어갖고 하지 않았던 거를 빨리빨리 좀 처리해 갖고 이런 놈들을 뭔가 처리를 해야지. 그게 뭐 제시카법이든 뭐든 뭐 어디 하든 뭐 한동훈이가 지랄했던 무슨 거든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런 새끼들 때문에. 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성인 대상의 함정 수사를 디지털 성범죄도 이제 위장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642건 위장 수사를 했는데 1676건의 검거 성과가 났어요. 딥페이크 온라인 성착취. 그런데 성인 대상으로도 확대한다고. 왜냐하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게 위장수사, 함정수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위장수사, 언더커버죠.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이나 범인을 추정된 사람한테 접근해서 범죄 행위의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실제 위장수사는 범죄 실행 정황이 있고 다른 방법은 증거 수집이 어려울 경우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문제를 하지만 이거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뭐 다른 방법이 다른 법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찰의 이런 어떤 위장 수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 위장 수사관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 갖고 적법하고 적절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누가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검사놈들이 지들 멋대로 수사하고 기소해 갖고 그 난장판 치셔 갖고 지금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했는데 전 그게 맞다고 쳐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치고 검사들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당연히 없애야 되고 영장 청구도 삭제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반작용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 권력이 집중돼 버리면 과거의 독재 시대의 이런 망령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분명히 기록을 남겨도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고 엄격한 관리가 지금 근데 수사 기록도 없어. 수사 기록을 결제하는데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러면 말 그대로 위장수사하다가 엉뚱한 무고한 사람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됐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좋아. 당연히 해야 돼. 그러면 적절하고 적법하게 해나가야 된 내부적인 감찰, 감시, 견제 이게 되느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놈들도 약간 돌대가리들이 많은 게 그냥 뭐 경찰이 써주는 대로 그냥 위장수사 확대하니까 좋다. 그 제대로 하느냐? 그 언론이 해야 될 일은요. 수사기관이 이렇게 써주는 데 쓰는 게 아니죠. 그거에 대한 어떤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한심한 겁니다. 이런 기사들 보면 사실은. 어쨌든 뭐 되게 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요즘 뭐 흉기 난동이 많아서 경찰들 신속 대응 어렵고 뭐 사실 많이 다치고 뭐 그래갖고 그런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된다는 거냐? 테이저건 아니면 뭐 저위력 권총, 어? 면책 특권. 정작 그 경찰에 대한 훈련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시간에 맞게, 임무에 맞게. 좋아. 신상품 방검조끼를 지급하는 거 좋아. 지금보다 반이나 가벼운 거 당연히 그리 가지. 근데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최신 어떤 방검복이 없어서 발생했던 문제야. 무겁고 불편해 갖고 쫓기가 불편해 갖고 발생하는 문제야. 신속 대응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기존 방검복은 3.1kg였는데
지금은 2.6 그리고 지금 뭐라 하면 무게가 뭐 이렇게 돼 갖고 반이나 줄었다. 그리고 다이얼로 조이는 거지. 이걸 채우는 게 아니라 조이는 게 되게 편하다. 그래 좋아. 근데 기존의 방검복을 무겁고 빨리 못 입어 갖고 흉기난동이 신속해서 안 된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그런 방검복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적인 거냐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흉기난동이 신속 대응이 안 되는 것은 신상 방검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죠. 근데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훈련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로 경찰학교에서 그거 뭐 제대로 된 것도 배우지도 않고 와서 제대로 뭘 하는지도 모르게 하다가 다치고. 그러니까 훈련이 부족한 부분. 근데 훈련은 시간이 걸리고 뭐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이제 제일 편한 거 신상 방검복 지급한다는 거야. 그러면 좋아. 지금의 신상 방검복이 금기난동이 신속 대응하는데 제대로 효과적인지를 누가 검증했어? 그러니까 입기 편하니까 다 되는 거야? 아니죠. 실제로 신상 방검복을 벗은 상태에서 시간 재고 빠르게 착용하고 지금 즉시 이게 시뮬레이션 해갖고 됐네 이 말이에요. 얘들이 참 경찰 이렇게 공무원들이 똑같죠. 그냥 뭐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했는데 입어보니까 뭐 이상해. 선전한 거 달라. 그럼 뭐 어쩌 또 그렇게. 하여튼 이런 정신 나간 새끼들. 정작 중요한 거는 전 훈련. 실전에 가까운 훈련. 그 훈련을 위해서 별도의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훈련년을 둬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투입하기 전에 지역경찰 투입하기 전에 1년 투입할 거면은 3개월을 훈련을 시키고 다음에 9개월을 실전을 돌리고 12개월 1년 지났는데 다시 또 3개월의 훈련년을 둬서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훈련했다고 다. 근데 실제로는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 장비가 어떠니 소리. 장비도 문제죠. 38이고 뭐 전체 못 쏘는 것도 그렇고 뭐 이것도 그렇고. 근데 핵심은 기본 훈련량이 부족하다. 실전 훈련량.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방검복이든 무기든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맨날 이 새끼 경찰. 하여튼 이 돌대가리들 하여튼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새끼들이. 이거 신상 방검복을 어느 놈 또 아가리에 쳐넣었겠습니까? 어느 조달하는 놈들. 예? 이것도 전직 경찰 나부랭이들이 또 오퍼 아니 이제 수입해 오거나 지들 만든다고 대충 해갖고 예? 저위력 권총 했는데 뚝 떨어뜨려 쪼개져 갖고 이거 또 못 써. 왜 딸? 이따이 제대로 검수도 안 하고 이 개새끼들 이거 똑같은 일을 아유 그냥. 그러니까 내부 감시도 안 돼. 외부 감시도 안 돼. 어쩌자는 거야? 사람은 죽어나가고 대응 안 되고. 이 정신 나간 새끼들 때문에 아주 그냥 에휴 말해 뭐 합니까? 자, 사실 요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하여튼 개새끼들 경호처랑 경호 경찰이랑 지들끼리 싸워. 막 화면에 찍혀 막 서로 지들끼리 몸싸움. 꼴값을 떨고. 다행히 지금 뭐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 곽관천이고 뭐 원래 경호처에 있던 애들이 아니라. 그럴 바에는 애초에 얘기된 대로 경호처 소속을 경찰로 돌려라. 근데 지금은 돌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장이 포스타 출신이에요. 사성장군. 차장은 박관천은 걔는 정보경찰 출신이고 경정 출신이지만 행정관 출신이지만 급이 너무 높아. 대장 출신이 처장을 했기 때문에 경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경호처를 확 장악을 하든가. 그러니까 왜 경호처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경호 관련하는 이 관련 나라에서 다 경찰 소속이든 이런 데로 다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어? 과거에 어떤 것이 더 좋아? 그래서 경호처장을 사성장으로 이제 임명해버려?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사성장군이 예? 서울경찰청장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한참 후배고 한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박황 모하는 뭐 사성 장군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했다고 했을 때 이건 아닌데 차라리 박관천일 줘. 급이 경정이니까 그럼 그건 딱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경호 업무를 왜 경찰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를 그 윤석열의 그 경호처 그 사병화 뻔히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한데 이게 빨리 제대로 이 교통 정리 안 하면 이거 참 아닙니다. 이게 취임하고 바로 하루도 안 됐는데 이게 경호처장 때문에 제가 이재명 정부를 욕하기 싫지만은 어, 물론 공약으로 뭐 경호처를 이렇게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경호처가 무슨 짓을 했고 그때 무슨 이 개선책이 나오고 경호처를 저렇게 독자적인 어떤 거 두지 안 된다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어, 의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호처장을 포스타로 출신을 임명한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여튼 뭐 욕먹고 뭔가 까딱하면은 지지율 빠지고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잘 보세요. 그 허접한 김문수 아내가 42를 받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애잖아요. 극우파 똘마니, 정광훈 똘마니. 근데 그런 애가 41을 받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랑 합치면 49.49 정도 돼요. 이준석과 김문수를 합치면. 이재명과 권영국을 합치면 50점 뭐 하여튼 뭐 4 얼마 돼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49 정도 됩니다. 지금의 이 구도는 2도 차이 안 나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 12시 넘었네요. 저도 자야죠. 내일 아침부터 또 크라임 녹음하고 그놈 녹음하고 또 연고도 써야 되고 바쁩니다. 어쨌든